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백신 연구소를 말씀드립니다. 자, 예상보다도 더 위로 상승을 더 했었던 차백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요일장에서는 위에서 물량을 좀 맞았어요. 네, 그래서 긴 윗꼬리를 보이고 또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지분 공시권의 변동사항이 좀 있었죠. 이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소룩스 같은 경우 자금이 들어왔죠. 이 부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가 예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에는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참고해서 대박 내시고요. 그리고 여튼 제가 끝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 성원 많이 주시고요. 차백신연구소는 사실 기대 이상으로 분출을 했고 사실 그 소룩스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급등을 하고 내릴 때는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하게 또 급락하고 그런 변동성이 최고로 많은 종목이죠. 근데 차백신 같은 경우도 결국 소룩스 측이 인수를 하면서 그와 같은 경향이 좀 전염이 됐어요. 네, 전염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어요. 그죠?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좋은데 자, 내려갈 때는 좀 천천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이 부분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영상이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고 전략 수정이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조정을 해드리고 실시간 정보 자료와 사인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하죠. 차백신 연구소 입장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자, 지금 물량을 좀 맞았는데, 근데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공시가 떴고요. 3월 25일 날 또 올라가면은 투자 경고 종목 하겠다. 이게 뭐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큰 상관은 없어요. 일단 그 공시가 있었고, 대량 보유자 건에 대한 공시가 나왔죠. 근데 이 테라 배터리 솔루션은 여러분 갑자기 235만 주 산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뭐 다 점검을 보셨겠지만 최대 주주 양도 양수권의 재료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3월 19일 날이었죠. 테라 배터리 솔루션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얘네들이 235만 주였죠. 요 수량입니다. 네, 요 수량이 들어온 거, 네, 그 수량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뭐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고 최대주주 양수도 관계해서 들어온 지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그 변화를 나타낸 공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요. 사실 이 테라 배터리 솔루션이라는 데가 많이 보니까 이 자본금이 그 200만 원인가요? 자산이 200만 원인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 자산이 200만 원이라는 게 옵니다. 여기 나오나요? 여기 나오죠? 자산 총액이 200만 원짜리예요. 이게 최소 자산 총액인데 최소 자산 총액만을 갖고 있는 그런 테라 배터리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과연 뭐 배터리 업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 가지고 그 자산 총액이 이 정도의 회사가 샀다는 것은 뭐 그다지 그렇게 영향가가 있다고 보기도 좀 힘들죠. 네, 그렇게 보이는데 여하튼 뭐 그거는 그 뭐 외관적인 것일 수 있겠고요. 네, 여하튼 차백신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부분을 해소를 해서 새로운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을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소록수 측의 의도하에 피인수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리바이오 건과 관련해서 재료도 사실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소록스는 좀 밑으로 밀리기는 했지만 아리바이오 건과 관련된 그 장밋빛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소록스는 시간 외에서도 조금 밀렸고요. 정규 시장에서도 좀 약하게 마무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차백신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200원 정도 소폭 상승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그게 차이점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소룩스 쪽이 BTCN으로부터 자금을 일단 받았죠. 12자금을 받았어요. 그죠? 그렇게 미루더니 결정적인 때는 그래도 자금을 지급을 했네요. 50억 정도. 그래서 그 건이 일단 도움이 됐었죠. 네, 도움이 좀 됐고 이제는 그 75억이죠. 차바이오텍이 소록수의 12대금 납입일이 26일이에요. 요것만 점검하면 되는데 지금 뭐 50억이 일단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75억 차바이오텍의 소록수의 12자금 납입은 당연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소록수가 의도한 대로 그리고 차바이오텍이 의도한 대로 자금 관계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다고 보입니다. 막 그래서 주가도 올라온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바이오 업종이라는 것이 기대감은 상당히 좋지만 이 주가 진폭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또 재료 다 노출돼 버리면 또 미는 크게 하락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죠. 자백신 연구소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갖고 오신 분 입장에서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만은 이제 뭐 호재 다 노출되고 나올 거 다 나오고 수급에서 좀 얻어맞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다면 계속적인 또 급등이 나온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좀 흔들면서 좀 다져야죠. 다져가지고 다시 시세를 내더라도 내야 멀리 갈 수 있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자금 구조가 다 들어와서 좋긴 한데 현재는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주가는 수급이 또 끌고 가는 거니까요. 장 중에 수급을 보면서 제가 또 체킹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도움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요. 변경된 전략이나 자료나 사인 모두 드리겠습니다. 네. 차백신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세요. 네, 차백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서 가시는 것이 베스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꼭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줄지어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